출판 시장에서 가장 중시하고 또 가장 핵심 시장은 교육이죠. 교육 관련 컨텐츠, 교육 출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의 책들이 가장 앞서갔을까? 어떤 출판사들이 가장 먼저 튼튼하게 자리를 내렸을까? 뿌리를 내렸을까? 교육 아닙니까? 교육 관련 콘텐츠를 내는 출판사들이 자리 그 기반을 확고히 다져왔죠. 네, 떠올려 보세요.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베트남 시장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민영 출판사들은 아주 기동력 있고 기획력 있는 이런 책들을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영 출판사와는 좀 더 교육 관련 컨텐츠를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획력이 있고 이런 어떤 민영 출판사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렇고요. 예, 이제 베트남 진출 위해서는 그래서 국영 출판사들과 밀접한 교류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가네요. 우리가 지금 처음 접근할 때 사실 라인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 시점에서 건의를 드린다면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 중서출판협회 이런 데에서는 어떤 공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베트남 현지의 이런 국영 출판사들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을 좀 더 만들면서 우리 일반 출판사들이 그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양한 활발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로를 좀 마련해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해봅니다. 예, 2011년 베트남 연간 출간사적 통계인데요. 사실 이 통계 자료가 많이 좀 열악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서로 좀 다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2011년도 보면 한 3만 종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교재, 사회과학, 기술공학, 죄송합니다.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3만 중에서 2만이 거의 기술공학, 교재, 사회과학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육 컨텐츠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뭐 중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런 전문 서적 누가 확보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민영보다는 국영 출판사들이 주로 확보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쪽 가장 큰 시장은 아무래도 국영 출판사들 이런 책을 주로 내는 출판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데 아동서적 문학 이런 데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천 정도 되면 한 20에서 30% 우리가 지금 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예, 중국은 우리가 가끔 이 계약서를 다 사인했는데도 저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예, 여기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소득자,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이제 현지에서 소득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비거주자 원천 서류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데는 다 내야 됩니다. 일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 서류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건데요. 다른 언어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민세가 낮습니다. 지금 그림책 같은 경우 킴동에서 나는 그림책은 3만 동 정도 합니다. 한 권에. 3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황선미 작가의 책이나 신경숙 작가의 책은 현지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4,5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만, 그러니까 5,000원 정도
또 굉장히 비싼 건데 이것을 5,000원짜리를 6% 인세로 계산하면 한 권에 300원이고 3,000부 인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900불입니다. 그러면은 현지 독자가 모르는 저자의 책을 계약할 때 3,000부 선인세를 그 출판사가 맥시멈으로 낸다 해도 900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판사에서 보통 우리 저작권자는 1,000불 아니면 나 계약 안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차이가 이만큼 큰 겁니다. 그쪽에서는 500불도 굉장히 모험인데 우리한테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와 조율, 협상 이런 게 필요한데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각자 좀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끝으로 요 부분은 참고로 우편 발송 시 계약서와 증정본 혹은 그 검토용 도서를 같이 보내게 될 경우에 통관 시에 굉장히 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몇 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으로 진출한 작품들 예를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양하게 썼는데요. 지금 이런 거 영화 또 장난감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업적인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도 그렇게 상업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호승 작가의 항아리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갔는데요. 여기서 보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냐면은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그리고 중화권 시장 혹은 일본에 비해서 오히려 문학의 경우에 봤을 때 다양한 어떤 그 문학책들이 진출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문학은 이런 책들이 요거는 이제 이게 앞으로 가야 되죠. 요거는 이제 김난도 교수의 아프리카 청춘이다를 서점에서 찍은 거고요. 여기는 여기 뽀로로도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라곤에서 나온 해피리더 시리즈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비문학 쪽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 보면은 그 계약을 많이 했는데 제때 출간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번역자 부족인데요. 지금 베트남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현지 주재 한국문화원이라든가 현지 대학 한국학과 그리고 국내 통번역학과 등에 연계해서 이 역자 풀을 좀 더 확대하면서 우리 출판계와 서로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현지 어려움을 좀 풀어갔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요. 어쨌든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트남과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